오늘 저녁에 촉감 영화 구경 안 가겠어요, 헨리? 기능 설정 보조원이 물었다. 듣자 하니 알람브라에서 상영하는 새 영화는 1급 수준이라던데요? 곰가죽 융단을 깔고 사랑놀이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데 기막히다고들 그러더군요. 곰의 털을 한 가닥씩 모조리 재생했다나 봐요. 굉장히 놀라운 촉각 효과를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거란다. 통제관이 얘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부하본부 국장이 초조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통제관이 자신의 서재에 있는 금고 속에 금지된 옛날 책들을 숨겨두었다는 이상한 소문이 언제부터인가 나돌았다. 성경과 시집, 그리고 또 도대체 무슨 서적을 숨겨두었는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무스타파 몬드는 그의 불안한 눈초리를 알아챘다. 붉은 입술이 냉소적으로 잠깐 실룩거렸다. 걱정하지 말아요, 국장. 그는 조롱하는 어조가 어렴풋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난 학생들을 타락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부하본부 국장은 주체하기 힘든 혼란에 빠졌다. 자신이 경멸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똑같이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정을 보이는 것이 상책이다. 버나드 마르크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에는 경멸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곰의 털을 모조리 재생하다니. 나도 꼭 가보겠어요. 헨리 포스터가 말했다. 무스타파 몬드가 상반신을 앞으로 내밀고는 손가락 하나를 학생들에게 흔들어 보였다. 그냥 상상만 해봐. 통제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들의 고막을 진동시켜 이상한 흥분감을 전달했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를 두었다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보라고. 또다시 그 추잡한 말.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미소를 지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가족과 함께 산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상하려고 노력해봐. 그들은 노력했지만 보아하니 전혀 성공을 못한 듯 싶었다. 그리고 가정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겠니? 그들은 고개를 저었다. 레니나 크라우는 그녀가 일하는 침침한 진홍빛 지하에서 17층으로 단숨에 올라가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어 긴 복도를 올라갔다. 그리고 여자 탈의실이라는 표지가 붙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속옷과 팔뚝과 젖가슴이 마구 뒤엉켜 정신없이 소용돌이치는 혼돈이 그녀를 둘러쌌다. 100개의 욕탕으로 뜨거운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갔다가 철벅거리며 흘러나왔다. 덜커덩거리고 슉슉 소리를 내는 80개의 진동-진공 안마기들이 동시에 진동하며 60명의 우수한 표본 여성들의 탄탄한 피부를 빨아들이고 햇볕에 탄 건강한 살을 주물렀다. 너도 나도 경쟁을 벌이듯 목청을 한껏 올려 떠들어댔다. 합성음악 발생기에서 초대형 코넷 독주가 흘러나왔다. 안녕, 페니. 레니나가 그녀의 옆사물함을 사용하는 젊은 여자에게 말했다. 페니는 유리병 처리실에서 근무했는데 그녀의 성도 역시 크라운이었다. 하지만 지구에 거주하는 20억 주민들 중에서
성이 겨우 1만 가지 뿐이었으니 그런 우연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 레니나는 여러 개의 지퍼를 차례로 내렸다. 상의의 지퍼를 내리고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는 2개의 지퍼를 양쪽 손으로 내리고 속옷을 벗으려고 또다시 지퍼를 내렸다. 구두와 스타킹은 그냥 신은 채 그녀는 욕실 쪽으로 걸어갔다. 가정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주기적으로 애를 낳는 한 여자와 나이가 저마다 다른 한 무리의 사내아이들과 계집아이들이 모여서 숨이 막힐 정도로 꽉꽉 들어찬 몇 개의 작은 방으로 구성된다. 숨 쉴 공기도 없고 공간도 없고 소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감옥에서 암흑과 질병 그리고 악취뿐이다. 레니나는 욕실에서 나와 수건으로 몸을 닦고는 벽에 꽂힌 길고 유연한 대롱을 잡아 꼭지를 젖가슴에 대고 자살이라도 하려는 듯 방아쇠를 눌렀다. 뜨거운 바람이 확 쏟아져 나오며 지극히 미세한 텔컴 파우더를 그녀의 몸에 뿌려주었다. 8가지 다른 향수와 오드콜로뉴 화장수가 세면대에 설치된 작은 수도 꼭지들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왼쪽에서 3번째 꼭지를 틀어 시프레를 몸에 찍어 바르고는 구두와 스타킹을 손에 들고 나가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진공 안마기가 혹시 남아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리고 가정이란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심리, 정신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추악한 곳이었다. 정신적으로 볼 때 가정은 비좁아 붐비는 생활의 마찰로 숨이 막히고 감정이 악취를 뿜는 토끼구리요. 누추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다. 집안 식구들 사이의 관계란 얼마나 답답할 정도로 밀착되었으며 얼마나 위험하고 음탕하고 비정상적인 요소인가. 어머니는 미치광이처럼 아이들을 품었다. 마치 새끼들을 품는 고양이처럼. 인간 고양이는 거듭거듭 우리 아가 소리까지 할 줄 아는 고양이. 말하는 고양이였다. 우리 아가야. 작디 작은 손들이 내 젖가슴에 매달리고 배고프다며 매달리고 형언할 수 없이 괴로운 기쁨이여. 마침내 아기가 잠이 들 때까지 입가에 하얀 거품을 물고 내 아기가 잠이 들 때까지 젖을 먹이고 우리 예쁜 아기가 잠이 들 때까지. 그래. 머리를 끄덕이며 무스타파 몬드가 말했다. 여러분이 몸서리를 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오늘 밤엔 누구와 외출할 거예요? 안마기에서 돌아온 레니나가 내부에서 빛을 발하는 진주처럼 발그레한 광채를 내며 물었다. 같이 나갈 사람이 없어요. 레니나는 깜짝 놀라서 눈썹이 쫑긋 올라갔다. 난 요즘 웬일인지 기분이 좋지 않아요. 페니가 설명했다. 닥터 웰스는 나더러 임신 대용약을 들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이봐요. 페니는 겨우 19살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런 대용품은 21살까지는 복용할 의무가 없어요. 그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보다 일찍 시작하는 편이 바람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닥터 웰스는 나처럼 검은 머리에 골반이 넓은 여자들은 17살부터 임신 대용약을 먹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사실 2년이 빠른 게 아니라 2년이나 늦은 셈이죠.
그녀는 사물함의 문을 열고는 위쪽 선반을 손으로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딱지를 붙인 작은 병들과 상자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다. 난소 황체 시럽. 레니나가 병에 적힌 이름들을 읽었다. 신선함을 보장하는 난소 정제, 포드기원 632년 8월 1일 이후에는 사용을 금함. 유선 추출액, 물을 약간 타서 하루에 3회 식사 전에 복용. 태반 정제, 사나흘에 한 번씩 정맥 주사로 5cc씩. 맙소사. 레니나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난 정맥 주사가 정말로 싫어요. 페니는 안 그래요? 그래요. 하지만 저 주사가 좋은 점이 한 가지. 페니는 보기 드물게 똑똑한 여자였다.